다음 달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컸던 한 주였습니다. 여기에서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를 주시하며 흘러갔는데요. 빅테크의 툼에도 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리했었죠. 그런데 간밤에는 9월 인하가 아니라 빅컷이 아니라 동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을 자아낼까요? 오늘 밤부터 시작될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멘트가 또 다른 힌트가 될 수 있을지도 다시 한번 경계 심리가 짙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관전 포인트 보고요.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시면요. 대다수 시총 상위주에는 다행히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론에도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펩트론까지 해서 바이오 대체적인 종목들도 분위기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변동성이 큰데요. 포스코 그룹주는 반등, 에코프로 그룹주는 약세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조방원 이번 주에 변동성 컸던 주도주들이 다시금 금요일장 반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볼까요? 지금 원전 종목들의 거래에 실리면서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째 저점에서의 큰 양봉을 기록하면서 거의 다 기술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종목별로 위치가 다른 가운데 한전산업, 대우건설, 한전기술까지 모두 다 상승. 그리고 한미회담 앞두고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가 많고 오늘 선박엔진 안에 STX 엔진, 오리엔탈 전공 상승세 움직임 예상됩니다. 자, 종목 여기까지 봅니다. 주요 포인트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FOMC 9월 15일, 16일에 열리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들 투자자들이 9월 인하에 베팅을 했었죠. 게다가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고용지표가 많이 무너지면서 거의 100% 가깝게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었고요. 25bp는 100%,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B컷 50bp 인하할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이번 주 후반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이 됐던 건 세 가지인데요. 지금 어제 발표가 됐던 FOMC 의사록만 보더라도 고용 부진보다 고용을 보면 우리가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요. 이보다는 물가 상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위원들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인하 아주 드라마틱하게 3번이나 나오긴 힘들다라는 이 배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동결론을 조금 더 지지했던 건 미국의 캔자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데이터 한 방이 더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이제 다음 달 초에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크게 쇼크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까지만 봤을 때에는 인하보단 동결이라는 거죠. 게다가 간밤에 발표된 제조업 PMI 지수도 50 밑돌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서프라이즈 확장 국면에서 그 이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9월 인하 확률이 이젠 100에서 73%까지 뚝 떨어진 상황. 여기에 불을 지핀 게 월마트의 실적 쇼크인데요. 매주 관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고가 제품에 대한 이 지출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딱 지금 위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동결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밤부터 진행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9월 FOMC 직전에 인하와 관련된 아주 비둘기파적인 확정 시그널을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IB 쪽에서는 그러긴 쉽지 않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시장이 지금 9월 인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 12월 인하를 예상한다. 만약 이번 다음 달에 발표가 될 고용지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린 12월에 첫 인하, 그러니까 올해 딱 한 차례 인하로 그칠 거라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파월이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연설을 내놓긴 할 텐데 9월 인하와 관련된 확정 멘트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JP모건체이스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큰 의미 두지 마라. 계속 지표를 볼 거다라면서 9월 5일 고용, 9월 11일 CPI가 해답을 줄 거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세는 계속 따라가 봐야 될 텐데요. 반가운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EU에서 관세 협정과 관련된 공동성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서화시켰습니다. 서로 합의를 나누긴 했지만 명확하게 문서화했던 국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EU가 나왔고요. 그 결과도 좋습니다. 미국으로부터 EU는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15%의 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 상한선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FNN, 이 최애국 대우 관세, 무역 확장법 232조, 지금 철강이나 자동차가 이쪽 품목 관세로 들어가잖아요. 이 조치에 따른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 문서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관세 적용되는 부품들인데요. MFN,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 관세 적용되는 부품들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EU 항공기,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다 반영이 됐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도 15% 관세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언제부터라는 측면에 있어서 문서에도 담겼는데 EU에서 법안으로 적용하는 그 시점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5에서 크게 줄어드는 거죠. EU 집행위원장은 공동성명 안에 그 면제 목록에 이제 추가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 일부는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적용이 된다면 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법한 대목입니다. 우리도 최애국 대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의약품, 한때는 300%의 의약품 관세 이야기도 있었고 자동차와 관련돼서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U만큼 적용이 된다면 우리의 관세 피해주들도 빠른 되돌림 혹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위쪽으로의 주가 촉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IT, 의약품, 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활용에 대해서 최근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핵심 광물 지원하는 것도 20억 달러 정도 검토하고 있어라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돼서 추가적으로 공급망 종목들 히토리 관련해서 담아봤습니다. 지금 미국은 국방부 중심으로 해서 MP 머티리얼이라든지 이 히토리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분을 늘려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도 검토 그리고 그 이상의 지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참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적으로 지금 프리마켓 시세 좋은데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28일 실적 발표죠. 이를 앞두고 UBS에서는 이번 실적이 아주 자신감을 보여줄 거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IB들이 실적 기대감을 싣고 있는 모습. 하이닉스는 계속 비동조화인데요. 저점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이번 주 24만 원까지 내려앉은 가운데 움직임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삼성전자도 보여주시죠. 삼성전자는 오늘 새롭게 리포트에 나온 것에 따르면 2분기가 4조 7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HBM 관련해서 점유율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3분기 가이던스를 영업이익 기준 9조 원까지 제시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눈여겨보시죠. 0.7%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주 이제 주말 사이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로드맵이 다 결정이 됐죠. 일본 그리고 미국, 방미, 방일 주요 일정 로드맵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함께 갈 경제사절단 그리고 그 이상의 대미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서는 많은 부분 기대를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일, 24일은 이재명 대통령 일본에서 일정을 다 소화하고요. 그다음에 25일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이 필리 조선소를 시찰하게 됩니다.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더 명확한 윤곽이 드러나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서절단 다 포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포인트는 뭔데? 조금 더 압축해 본다면 이재용 회장 입에서 회담을 계기로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 공장 증설 계획이 나올지 주시하셔야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한 그 이후에 김동관 부회장과 미국에서의 더 명확한 이야기로 MRO 관련한 기대감을 자극하게 될지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비핵화 관련돼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북미 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조선 원전 반도체 남북 경협 회담과 관련해서 가장 시장이 기대하는 섹터고요. 조선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마스가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 여기서 본다면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하기 때문에 김동관 이 회장과의 이 협력, 미국과의 협력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필리조선소 제외하더라도 미국에는 지금 HD 현대그룹의 경우에는 조선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군산항에 지금 놀고 있는
HD, 현대 미포 쪽에 이 조선소를 세우지 않을까, 미국이 원하는 그 그림을 한국의 조선소를 세워서 건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그룹까지도 움직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2의 마스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원전. 이번에 한미회담에 새로운 정상 의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요. 불공정 계약 관련해서도 우려감, 유럽을 진출 안 해?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한미 관련해서 합작회사를 세우고 미국에 원전 이 회사를 지어서 이 원전소와 관련돼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 코리아에서 US 합쳐 팀 코러스가 유럽 진출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주간 등락입니다. 변동성 너무 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주 20% 주간 빠지기도 했습니다. 회복력 그 이상의 촉매제를 확인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상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지수는 3,155선에서 빨간불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가 자체에서 반갑게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다만 이번 주 내내 좀 무너져 있는데요. 화수목금 오늘까지 빠지게 되면 금요일까지 닷새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전일 종가 수준 지켜주는 정도입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좋은 흐름을 보이는 쪽 반도체, 원전, 조선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25일에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수혜주들로 압축되어 있는 섹터에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거든요. 정 이사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네. 회담 앞두고 오늘 전략 세운다면 반도체, 원전, 조선 담을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자리를 일단 찾아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 노이즈를 빠르게 해소를 하게 되면서 일단 제자리를 찾아갔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와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SMR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테라파워 이후에 뉴스케어 파워 같은 경우에 이제 12기 정도 모듈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뉴스케어 파워가 하반기 내에 뭐 미기 유틸리티라든지 그리고 빅테크라든지 이쪽으로 수주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횡보 국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에 일단은 반도체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이제 협력을 할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어찌 보면 빤하거나 확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반도체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또 바이오 쪽인데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원료 의약품에 대한 규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CDMO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 쪽도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믿고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표 종목을 추려주시면 삼성전자예요? 네, 일단은 분위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게 좀 사실이잖아요. 삼성바이오? 그래서 예. 일단은 삼성그룹주 쪽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같은 의견이세요? 한미회담 최대 수혜주 지금 담아도 좋다? 늦었죠. 담을 거라면 미리 좀 담았었어야 됐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도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이제 원전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쭉 잘 해왔던 부분이라서 만약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면 저는 천천히 모아갈 종목으로는 원픽으로는 조선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급등락을 통해서 수급의 꼬임 현상이 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가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만 좀 보고 나가시려는 분들도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난이도는 원전 쪽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재료 노출에 따른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조선은 괜찮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중하게 종목을 좀 압축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은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가 완벽하게 좀 끝나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천천히 다시 한번 이젠 모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선 누구요? 일단 조선을 본다면 저는 빅4에서는 삼성중공업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네. MRO 관련한 HD현대와 다들 하나오션 이야기하는데 하나오션. 왜 갑작스럽게 삼성중공업을 이야기하느냐. 네. 그러니까 MRO가 잘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받아온 수주와 지금까지 보여준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마진율을 생각을 해보면 이들 조선사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재무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를 가져올 수 있나? 이 부분은 저는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을 조금 더 내려놓은 삼성중공업 쪽이 오히려 만약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삼성중공업에 나왔다면 저도 삼성중공업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저같이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다는 것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또 보여준 삼성중공업이라 조선사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잘 나간다면 세진중공업까지 저는 같이 밸류체인으로 엮어서 보는 게 네.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변동성이 커진 종목일수록 좀 리스크가 커졌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 이사님 오늘 관심주로 대한조선 주셨어요. 네. 회담 관련해서는 전자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네. 조선이 여전히 좋다고 계속 보시는 거군요. 새내기주를 주셨는데. 네, 일단은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빤하게 이제 협력 대상이란 부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제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게 아시겠지만은 MRO라든지 선박 제작이라든지 블록 제작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연관돼 가지고 대형 조선사들을 활용하기에는 대형 조선의 수익성이 그렇게 받쳐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크가 너무나 꽉 찬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형 조선소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형 조선소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MRO 사업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대한조선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일단 관심 가져볼 만한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만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92,500원 이하, 목표가는 106,000원, 손절가는 85,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000원. 두 분 다 한미회담의 대표 수혜주로는 접근하지 않는 전략이 오늘 키포인트네요. 시장문 열리고 구체적인 전략 이어갑니다.